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최근 제가 뉴스를 보다가 정부에서 한 50만 원 정도를 연 15.9% 소액 생계비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이번에 만들었는데 폭주를 했다고 하더군요. 2만 5천 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향후 10만 명까지 가능하지만 아마 곧 매진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사실 일반인으로는 정상적 판단하에서는 소액 대출이라도 연 15.9%의 고이율이면 빌리는 게 매우 손해인데도 빌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재판이나 소송 진행하다 보면은 그 소송에서 이긴 후에 그 강제 집행이라고 해요. 이제 상대방이 재산이 있으면은 그 재산에서 이제 뭐 경매에 넘긴다든지 해서 돈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재산 명시라든지 재산 조회 절차라고 해서 상대방이 무슨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은 무일푼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차명,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제 자신의 재산이나 이런 걸 해놓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회생 파산 관련 상담하다 보면은 대부분 엄청 빚에 허덕이면서 돌려막기로 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체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한테 50만 원 소액 대출을 해주는 게 정말 좋은 일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안 갚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그 성실히 갚으면은 이번 제도는 이자율을 인하해주고 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듣도록 하는 그 제도를 둬서 대출의 어떤 실효성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회수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게 현실을 바라보자면 그들은 취업을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지 않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를 저는 빌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눈먼 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50만 원이 급할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면 아마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이거나 뭐 한부모 가정이나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실제로 의식주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해당 돈이 왜 필요한지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면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간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5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자금이나 급하게 들어가야 될 정도의 큰 돈을 상정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겠죠.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분들은 이런 돈이 생기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술이나 오히려 여가 이런 데 사용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들이 물론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솔직하게 복지 비용이 어려운 사람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비용들이 술이나 이런 거에 사용된다고 하면은 썩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이제 어떤 그 형사 사건들이나 이런 걸로 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국선 변호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런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 무전취식, 이건 이제 사기죄인데 무전취식이거나 업무방해죄, 가게 가서 깽판을 친다거나 공무집행방해, 뭐 예를 들면 경찰이 출동했는데 술을 먹고서 행패를 부린다든지 네,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반화는 하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물론 그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금전적 지원이나 정부 대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사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경험을 좀 해본 상황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50만 원이 급할 정도로 그러면 돈이 급하신 분들이 과연 일을 열심히 할까?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을 극복을 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지원이 없어져요. 그래서 복지제도라는 게 기본적인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이런 50만 원 정도의 소액 크레딧 대출이 필요한 정도의 사람이 실제로 일을 절실하게 구하는 케이스를 많이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 자본주의라는 사회 체계에서 구조상 빈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사실 경제학에서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라는 거의 속성상 뭐 인플레이션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일정 비율이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사실 알려져 있는 이론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빈민이라고 하는 이런 50만 원 소액 대출이 필요할 정도 수준의 빈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대부분 지금은 절대적 빈곤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대적 빈민이거나 어디서 다른 데서 돈을 이제 꼬았는데 그걸 갚아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면 그 정부 지원이 생각보다 괜찮고 의료비도 거의 대부분 많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밥을 못 먹을 정도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쌀이라든지 식재료도 지원이 됩니다.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사회복지 직원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도 많이 들었던 부분이 쌀을 지원해도 실제로 쌀을 신청을 안 해서 남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데도 쌀이 남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 기초생활수급자 비용이 예를 들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빚쟁이들이 이 돈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난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전용 통장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법에서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지원이 가는 것들은 다른 이제 그 채권자들,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사실 커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을 했을 때 이러한 그 50만 원 소액 크레딧 대출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갚을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빌릴 때가 많다라는 것과 또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해가지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런 돈을 빌리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이런 소액 대출이 정말 저소득층의 어떤 계층 이동이나 이런 것에 도움을 줄까 좀 의문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이런 돈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이제 세금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인데 실제적인 좀 실효성이나 필요성 그리고 차라리 그냥 할 거라고 하면 대출의 형태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복지 지원의 형태로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은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